되게 이제 젊으신 분들이 절골술 얘기하면 이 젊은 나이에 뭔 수술을 관절염 초기라는데 무슨 수술을 절골술은 젊은 나이에 초기에 해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고민하다가 5년 10년에 다 달쳐가지고 이제 와서 수술하게 되면 이제는 인공관절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세계로병원 김지학 원장입니다. 무릎 관절염 관리만 잘해도 고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한계가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관절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절골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누리는 관절행복 정재훈 TV의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 유튜브 촬영마다 항상 하고 있어서 우리 네. 요거 모르시는 분 없어질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속에 보면은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병이다. 우선 큰 주제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것이 2차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도 일으키고 물도 차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관절 속을 직접 들여다본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관절 연골이 닳아진 게 무엇이다. 그것을 이해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정상 소견화도 있는데 이 하얀 것들이 이제 관절 연골 물렁뼈거든요. 이렇게 매끌매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상 소견이에요. 여기도 매끌매끌 하잖아요. 이게 정상 소견이고 여기 보면은 경도의 관절염이라고 써져 있는데 위쪽에 여기가 물렁뼈 부분이거든요. 약간 솜털처럼 일어나잖아요. 맨 처음에 닳아질 때는 이렇게 닳아지기 시작하죠. 관절염이 시작하는 정도고 이건 좀 더 깊게 파졌잖아요. 더 많이 닳아져 가고 있고 좀 더 시간이 되고 더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살색으로 보이는 게 뼈거든요. 뼈가 보일 정도까지 닳아지게 되고 여기는 범위가 넓지 않지만은 이 정도로 이제 넓게 닳아지게 되면은 이제 관절이 다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공관절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끄러웠던 관절 연골이 조금씩 닳아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이 생겼을 때 또 주로 무엇 때문에 좀 통증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관절염이 생겼을 때 가장 큰 것은 염증이에요. 염증 때문에 되게 아파요. 염증은 관절 연골 미세한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파괴되면서 나온 효소랄지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관절 주변을 싸고 있는 막, 우리 활액막이라고 부르는 그 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염증이 생기면은 우리 보통 염증하면 빨개지잖아요. 빨개지고 붓고 그러잖아요. 관절형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빨갑니다. 빨갛고 부어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생기면 이제 거기서 물도 만들어내서 많이 아프게 되고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우선 관절염은 이제 완치는 어렵다고 늘 얘기되잖아요. 네. 완치는 어려우면서 조금 진행이 돼가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이제 관절염 관리의 목표는 관절염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내가 관리를 잘해서 아까 말한 그런 염증을 적게 생기게 해서 일반 생활을 할지 직장 생활을 할지 뭐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적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염증을 줄여야 되죠. 염증을 줄이려면은 연골 부스러기 발생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관절 충격이나 마찰을 줄여야 돼요. 매끄러운 관절은 그런 일이 덜 할 텐데 정상 관절에서는 이제 윤활유가 있어가지고 점성이 있는 관절액이 소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이제 그 관절면을 쫙 그 관절액이 덮여서 점성이 있어서 이렇게 매끄러워서 이제 부스러기가 안 생기는데 이미 이제 관절 연골이 울퉁불퉁해져 있고 근데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충격 많이 주게 되면 부스러기가 나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을 줄이는 게 관절염 관리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마찰이나 충격을 좀 줄여서 관리를 한다면 관절염이 있어도 좀 안 아프게 지낼 수가 있나요? 안 아프다는 것은 좀 무리고 아픈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고통도 좀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지장도 불편함도 좀 줄이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생각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그 퇴행성 관절염은 흔하게 이제 완치가 안 되고 점점 진행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 말은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죠. 그러면 관절염 초기부터 좀 미리 관절이 나빠지지 않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환자분들이 몰라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진료하면서 관절염을 설명하면서
관절염 환자한테 관절염은 완치를 못합니다. 점점 진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상당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서 알 건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환자분들 마음속에 가지고는 또 항상 그래요. 관절염이다 그렇게 진단받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좀 막는 방법이 뭐 없냐.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물어보실 때 뭐 수술 같은 건 생각도 안 하시고 뭐 약이랄지 좋은 뭐 주사랄지 이런 걸 가지고 관절염의 진행을 막거나 뭐 안 아프게 해주는 것이 없냐 이렇게 되게 물어보세요. 네. 근데 대부분 답이 없다죠. 주사나 그런 거 가지고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 있어요. 하나 희망적인 게 오다리가 없는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있으면서 오다리가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희망적인 수술이 하나 있어요. 절골술. 절골술하면 또 이제 환자분들 놀라 답하십니다. 뼈를 잘라본다 그러니까 굉장히. 뼈를 자르는 건 아니고 살짝 금만 내는 것이고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거를 해서 오다리를 교정시켜주게 되면은 관절염의 진행도 좀 늦출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연골 부스러기 발생을 줄여서 염증을 줄여서 훨씬 생활의 불편을 덜을 수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수술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수술인데 환자분들이 상당히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해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뼈를 이렇게 금을 낸다랄지 뭐 부러뜨린다 그러니까 겁을 많이 내고 또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그래서 많이 접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많이 행해지고 있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수술, 절골술에 대해서 어떤 수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절골술 과정을 보여준 사진인데요.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이제 개방성 절골술인데, 맨 좌측 사진을 보면은 약간 다리가 이쪽이 작은 뼈 있는 쪽이 바깥쪽, 그 반대쪽이 안쪽이거든요. 대부분 관절염은 안쪽에 생겨서 안쪽 관절 간격이 좁아져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좁아지면 약간 안으로 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되면 체중이 다 이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충격이 많이 가고 마모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빨리 악화되게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시켜줘야죠. 이쪽으로 체중이 많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거죠. 이렇게 금을 이렇게 내요. 뼈에 금을 이렇게 내면은 여기를 지렛대로 이렇게 벌리면 벌려집니다. 공간이 생기면서 뼈가 이렇게 왔던 것이 뼈가 약간 이렇게 갔잖아요. 교정이 좀 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금속 판으로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빈 공간은 뼈로 채서 뼈이식을 해줘요. 그래서 이 뼈이식 해놓은 게 붙으면은 이제 교정이 된 거죠. 여기서 여기하고 교정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약간 안쪽으로 휘었고 여기는 살짝 펴졌잖아요. 이렇게 교정이 되면은 체중이 수술하기 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던 것이 이제는 살짝 바깥쪽 이쪽으로 중심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안쪽으로 체중이 덜 가니까 연골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관절염 있는 분이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덜 진행이 되고 아까 같은 마모가 덜 일어나서 염증도 덜 일으켜서 일상생활의 지장을 덜 받게 된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다리 정렬을 볼 때 이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러면은 이 선이 정상에서는 무릎이 여기 무릎의 중심을 지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관절염으로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오다리가 약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안쪽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선이 지나는 곳이 바로 체중이 집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체중이 집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불을 보듯이 뻔하죠. 충격이 훨씬 더 가고 계속 집중이 되니까 충격이 더 가고 마모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관절은 빨리 악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염증도 심해져 가지고 통증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체중을 이 선이 이리 지나게 해주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체중이 바깥쪽으로 살짝 쏠리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안쪽을 덜 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절골 수술이에요. 아까 같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여기를 금을 내서 이렇게 벌려주고 쇠를 대서 고정을 시키고 뼈이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교정이 돼가지고 다시 이 교정된 모습인데 다시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선을 그었더니 중심에서보다 바깥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체중이 더 바깥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게 된 거죠. 안쪽으로 체중이 덜 가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충격과 마모가 덜 돼서 염증도 덜 일으켜서 악화도 줄이고 통증도 줄이고 일상생활의 지장을 덜 갖게 만든다. 이게 절골술 개념인데 굉장히 믿을 만한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환자들이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환자한테 효과가 있나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선적으로 연세가 한 65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관절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도심에 생활하시다가
조금 이제 70이나 이렇게 돼서 인공관절을 해도 인공관절도 기능이 상당히 좋거든요. 잘 삽니다. 인공관절 해도.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이제 권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 대체적으로 한 65세 미만 남자분들은 한 65세 이상 70 미만까지도 권유하기도 해요. 활동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서 관절염이 왔을 때 시작했는데 오다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골수를 미리서 해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염증도 줄여주니까 젊은 나이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초기 내지 중기 젊은 나이에도 아주 심해지면은 좀 쓰다가 할 수 없이 인공관절 하는 수도 있거든요. 초기 중기 정도. 그리고 좀 말기라게 해도 요즘에는 연골 재생술을 함께 하면서 아주 젊은 사람들이 해줘요. 그래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인공관절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무리해서라도 절골술을 하면서 연골 재생술을 함께 해줘요. 그러면 상당히 또 기능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줘요. 네, 그렇군요. 사실 아까 답을 이미 주셨는데요. 이 수술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믿을만한지 이런 것들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정형외과 의사들도 많이 해보지 않고서 직접 경험을 안 하면은 이거를 많이 권유를 못 하죠. 저도 지금 무릎 전문의가 돼서 이렇게 굉장히 믿고 있는데 한 5년 정도는 별로 긴가민가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해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그들이 이제 무릎 전문의를 하면서 이제 지금은 100%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물리법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신 것이 바로 물리법칙이에요. 아까 그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고관절 중심에서 이렇게 다리가 휘었을 때 상체의 체중이 이제 고관절을 통해 전달이 되잖아요. 체중이라는 무게가 이제 고관절 통해서 이제 다리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땅에 댔잖아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이제 이렇게 발목 중심점이죠.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는 물리법칙이에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물리법칙. 그리고 체중이 일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리법칙이에요. 그리고 체중이 집중이 되면 더 많이 달아질 것이라는 것도 물리법칙이에요. 그리고 고쳐서 이 선이 이리 가게 만들었을 때 체중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것도 물리법칙이에요. 물리법칙은 거짓말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진짜 믿을 만한 수술이고 아주 좋은 수술이에요.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수술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교정각이 조금씩 돌아오기도 해요. 붙어가는 과정에서. 의사들도 술 테크닉이라 할 때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에 편차가 생길 수도 있고 좀 누구나 해도 거의 비슷하다 이런 수술이 아니고 좀 잘하는 사람이 챙겨서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각도가 끝까지 잘 유지된다. 이런 전제. 그리고 아까 관절염은 이거 한다고 해서 낫는 거 아니거든요. 100% 낫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충격을 많이 주는 것도 가능하면 줄이고 이제 근력 강화도 하고 체중도 관리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이 된다면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수술, 거짓말하지 않는 물리법칙에 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수술이라서 적극 추천해요. 저는 이제는 이제 거의 100% 믿고 하면 된다. 무조건 좋아진다. 단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관리 잘 해야죠. 네. 그렇다면 오다리가 있는 젊은 사람이 이제 수술 잘하시는 분한테 이런 절골술을 하면 그 이후에 관절염이 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미 있는 관절염을 와 있으니까 그 관절염이 어떻든 간에 그 환자분들이 최소한의 바라는 것은 그걸 거예요. 어떻든 더 좋아지면은 환자분들 되게 그래도 만족하거든요. 더 낫다. 상당히 효과를 본다. 이러면 만족해요. 그 이제 진짜 좋은 것은 딱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있는 관절염을 없애버리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충격이 고려 안 가고 덜 달아지니까 초기에 이게 생기게 되면은 우선은 장점이 뭐냐면은 젊은 나이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뭐 아이도 돌봐야 되고 뭐 가족과 생활도 더 많이 활동도 많고 그걸 소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체중이 계속 안쪽으로 아까 그 수술하기 전처럼 오다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활동을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단풍 구경 가는 데도 지장이 생기고 꽃 구경 가는 데도 지장이 생기고 생활에 지장이 많아지죠. 근데 그런 것 등등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필요한 생활들이 상당히 정상인 비슷하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관절염이 심한 정도랄지 뭐 술이 잘 된 정도랄지 이런 거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하기 전과는 비교해서 상당 부분이 해소돼서 저는 어떻든 절골술 하고 나서 원장이 왜 절골술 하라겠어요. 다시 만들어줘서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이제 너무 그 많은 거를 기대를 했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도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환자분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저도 권유를 못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둘째로는 관절염이 악화가 좀 지연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관절염을 완전히 100% 방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진행된다 하더라도 늦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물리법적인 거짓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체중이 골이 집중이 안 되니까 덜 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절골술을 40대나 50대 초반 이렇게 해놓으면은 잘하면 이제 관절 초기에, 특히 초기에 해주면은 효과가 크죠. 이거 절골술은 초기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덜 달아졌을 때 빨리 덜 달아지게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공관절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더라도 70 넘어서 이렇게 활동력이 별로 적어질 때 하게 되고, 설명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열변을 토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수술이라고 봐야죠. 관절염 치료 방법 중에 그런 게 없어요. 뭐 요새 많이 맞는 주사가 관절염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이게 제한적이에요. 관절경 수술이라고 해서 뭐 관절염증 다듬어주고 이렇게 뭐 연골 파열 다듬어주고 뭐 이런 것이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초기 단계에 설 수 있을게. 네.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믿을만한 수술이고 이거라도 있는 거에 다행이죠 지금.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좋은 절골술 실제로도 좀 많이 시행하시나요? 그렇죠.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면은 이해는 되게 하세요. 아, 원리 아까 물리법칙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체중이 가다가 이쪽으로 옮아지니까 덜 달아집니다. 이런 거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초등학생도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이제 뼈를 이제 끊는다 그러고 시간이 오래 간다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과 좋아.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실제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 욕심대로는 덜 시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시면은 관절염으로 고생을 덜하는 사람은 비중이 줄어들 텐데 그 부분은 아직도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앞으로 제가 절골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많이 더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절골술을 하면서 혹시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연골 재생술 이런 것도 같이 좀 하시나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 연골 재생술을 필요하면 하는데 MRI로 미리서 조금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이 파지고 많이 없어서 연골 재생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연골 재생술을 진짜 할까 말까는 이제 관절염 하면서 이제 보고 최종 결정해요. 근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골 재생술 해주게 되면은 절골술을 해서 덜 달아지게 만들어주고 연골 재생술을 해서 기존에 달아진 것은 재생시켜주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관절경을 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얀 연골이 있는데 여기가 살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뼈가 완전히 보일 정도로 연골이 다 달아졌다. 이거 연골 재생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골을 파서 이식도 해주고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연골 세포들을 이렇게 이식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연골로 변해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년 후에 금속권 제거하면서 본 건데 이 부분에 이렇게 좀 색깔이 약간 더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연골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절골술로 더 이상 안 달아지게 충격을 더 적게 가게 해서 더 이상 안 달아지게 하고 기존에 달아지거든 연골 재생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렇게만 잘 생겨난다면은 인공관절 걱정 안 하고도 쓸 정도 그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절골술이나 뭐 이런 수술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그 관절염이 있을 때 수술은 아까도 언뜻 설명드렸는데 꼭 이 말씀 드리고 되게 이제 젊으신 분들이 절골술 얘기하면 이 젊은 나이에 뭔 수술을 그리고 둘째로 관절염 초기라는데 무슨 수술을 이런 생각을 하고 수술을 아예 이렇게 딱 문 닫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절골술은 젊은 나이에 초기에 해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덜 달아지게 하는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덜 달아질 때 덜 달아지게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은 이제 인공관절 같은 거 걱정 않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고민하다가 5년, 10년에 다 달쳐가지고 이제 와서 수술하게 되면 달아져가지고 수술하니까 그때는 이제는 인공관절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젊으니까 시간이라도 연장하게 수술합시다. 그리고 우선 필요한 일상생활,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우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골술은 젊은 나이에 오달에가 있을 때 예방적으로 미리미리 해주는 수술이다 이런 걸 좀 기억해서 그리고 뭐 절골술이라고 해서 말이 용어가 그렇지 수술은 인공관절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생 기간이 길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지를 못하고 조심히 해주는 거죠. 뼈를 이제 붙을 때까지 조심히 해주는 것을 목 관리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또 막상 부딪히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이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좀 과감하고 자신 있게 해서 관절 건강을 회복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무릎 관절염 초기, 중기에 고려할 수 있는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리 법칙을 믿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 그게 오랫동안 덜 고생하며 일상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정재호 원장님이 직접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